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장 김학래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전을 장기화로 러시아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최근 서방에서 확산되고 있는 러시아 붕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2월 24일 세계 2위 군사강국인 푸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적 침공하자 세계는 수일 내로 우크라이나가 함락될 것으로 예상했고, 미국은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신속히 피신할 것을 권유할 정도로 러시아가 일방적 승리를 거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의 결사 항전과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러시아의 오랜 기간 쌓여온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과거 소련의 붕괴와 같은 러시아의 붕괴 가능성이 미국 등 서방의 러시아 전문가와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러시아 붕괴의 근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갈수록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할수록 러시아군은 훈련 부족, 지휘관들의 전략 전술 미비 등 형편없는 군사 능력이 드러나면서 주요 전투에서 연전전패하는 등 러시아의 패배 가능성이 점점 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으로는 근본적으로 러시아군의 부패에 있어 전쟁 준비 태세와 수행 능력이 예당주부터 턱없이 부족한 데다 러시아군을 구성하고 있는 정규군과 빈병된 와그너 그룹, 체첸 부대 간의 전쟁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정규군이 와그너 그룹의 탄약 등 전쟁 물자 공급을 제때 하지 않아 정규군과 와그너 그룹 간 갈등이 폭발 직전에 이르고 있는 데다 체첸 부대들은 푸틴과 러시아보다는 자신의 수장에 더 충성을 보이고서 러시아의 전쟁 승리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패배 가능성이 러시아에 큰 충격을 주어 러시아를 파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푸틴은 초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의 비효율성과 취약성 때문입니다. 푸틴은 집권 20년 동안 KGB 출신을 중심으로 한 우익 민족 주자들 기반으로 초중앙 집권적 1인 통치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언론 봉쇄에 따른 각종 정책들의 비효율성이 증대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 만연, 에너지에 기반한 경제 관리 부실, 빈부격차 확대, 민족 및 지역 간 균열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적폐질이 축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푸틴의 독단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지배 엘리트 사이에서 푸틴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가 생기면서 전쟁 지속과 현 정치 구조 파괴를 원하는 극우 민족주의자들, 현 정치 체제 유지를 원하는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들, 종전과 계획을 원하는 반민족 운동 그룹 간 권력 암투가 전개되고 있는 등 내분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쟁을 반대하는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수많은 인재들이 회의로 탈출하여 사회 곳곳에 활동이 정지되는 등 고민이 뚫리고 있는 데다 경제도 11,300여 개에 달하는 서방은 전 방위적 제재로 많은 국가들과 무역이 중단되고 오로지 원유와 천연가스 수혜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공공에 빠지고 있는 등 그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과 인도 등 일부 칠러 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일부 유럽 국가들은 지속적인 수입으로 경제가 예상과는 달리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고 있으나, 미국과 북아프리카산 에너지 수입을 위한 파이프라인이 완공되는 1, 2년 후에는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전면 중단과 중국 등 칠러 국가들의 에너지 가격 대폭 할인 요구로 러시아 경제가 치명적 타격을 받아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러시아 경제는 신흥재벌 올레그 데리파스카가 2024년이면 러시아 재정이 바닥이 날 것으로 전망할 정도로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모스크바와 연방행정구역 간 격차 확대, 정치구조 불안, 정부제도에 대한 불신, 대정과 부패한 엘리트들 간 괴리 심화, 정부 정책 홍보에 대한 불신 증가 등을 가져올 것이며, 이 경우 국가 통합을 위한 통제를 강화할 경우 폭력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푸틴의 지배체제는 우크라이나 전으로 러시아를 실패 국가로 만들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요인으로 러시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통일된 민족 정체성이 없으며 유럽에서 극동에 이르기까지 11개의 시간대에 걸친 광활한 영토에 21개의 비슬라브족 자치공화국을 포함 89개 연방주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족도 슬라브족, 타타르족, 바치키르, 추바시, 체첸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실패로 중앙정부 통치 불능, 엘리트 간 권력투쟁, 정치적 양극화, 민족주의적 급진주, 지역 및 인종 간 경쟁이 만연해지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면 구소련 붕괴 시처럼
비슬라브족 자치공화국 등이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분리 독립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미 작년 10월 27일 몽골족의 주류인 칼미국 공화국 의회가 독립을 선언한 바가 있으며 또 타타르스탄, 바시코르스토스탄, 체첸, 다게스탄, 사하공화국 등 비슬라브족 자치공화국들이 자치권 확대를 적극 추구하고 있는 등 분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의 승리가 불투명하고 나아가서 러시아가 패배할 경우 중앙정부 통제가 이완되면서 연방이 해체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지배 엘리트 간 불화와 체제 균열이 일어나는 등 국가가 혼란에 빠져들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가 떨어지는 군부대의 소규모 반란이나 경기 불황 지역 주민들의 시위, 열악한 유전지대에서의 기술적 사고 등 어떤 사소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방아쇠가 되어 갑작스러운 그러나 통제 불가능한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켜 러시아의 붕괴를 가져올다는 것이 서방의 러시아 전문가와 정책 이반자들이 주장하는 러시아 붕괴론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세계 역사를 볼 때 나폴레옹 제국, 오토만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등도 전쟁이나 혁명, 경제 위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후 붕괴되었으며 러시아 역사를 볼 때에도 러시아 제국 붕괴, 구소련의 붕괴, 옐친에 대한 쿠데타 시도 등 러시아의 지배 엘리트들이 전쟁이나 정책 실패 등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지도자를 권좌에서 축출하거나 축출을 시도함으로써 국가가 붕괴된 사례가 있어 현재 러시아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러시아 붕괴론이 부상하면서 러시아의 붕괴에 대해 대비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브리킹스 연구소, 허드슨 연구소, 애틀란틱 카운실, 전략국제모델연구소, 제임스타운 등 수많은 싱크탱크에서 러시아의 붕괴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미 정부 내에서도 러시아 붕괴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붕괴가 핵 확산과 지역 안보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러시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러시아는 붕괴되지 않고서는 제국주의적 침탈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 구소련 붕괴 시를 교훈으로 삼아 러시아 붕괴 유도와 대비책을 철저히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럽에서도 프랑스, 영국 등 싱크탱크에서 러시아 붕괴론이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EU 의회는 지난 1월 31일 유럽 보수 계획단을 주체로 러시아 붕괴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서방 진영에서는 러시아 붕괴론이 뜨거운 감정으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과연 서방 전문가들 주장처럼 러시아가 구소련처럼 붕괴될지는 오로지 하늘만 알 것이지만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도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방에서 한 이슈로 떠오르는 러시아 붕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국제정세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